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두 번째 부분인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앞서 계속 초기에 말씀드리지만, 기본권 공부할 때 죽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지, 뭔 소리야. 그리고 왜, 기본권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적이 있어야죠. 실제로는 제가 그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 다니면서 기본권을 좀 알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을 또 따로 다닌 적이 있는데, 교육대학원 다니니까 거기 기본권 내용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학 쪽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겨우 이제 좀 개념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렵게 글을 써놓으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천천히 그 기본권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은 뭘까요? 사람으로서 기본된 권리 아니겠어요? 그게 한자로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지고요. 특히 왕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열이 받잖아요.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전쟁 나가고 내가 다 죽는데 결론적으로 왕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도 아시겠지만 왕들의 어떤 사치나 그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가장 컸고요. 아시아권도 아시잖아요. 아시아권도 독재를 했던 거의 절대 군주와 같은 왕들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왕들도 왜 이 권제에서 물러났냐면 국민들이 열이 받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폐한 민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특히 자유권, 즉 내가 자유롭게 좀 행동할 수 있도록 왕이 좀 날 놔줘라. 이게 기본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조치까지 강조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기본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1세기에 대부분 잘 나가는 OECD 가입 국가들은 자유권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즉 자유롭게 행동을 하되 가난하거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너네가 좀 나눠줄 것이 떡을 나눠줄 것이냐.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권과 생존권이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남들한테 피해 입힐 수 있잖아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 즉 고치는 목적으로 최근에 기본권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이제 기본권을 구분하는 건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즉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와 그다음에 존엄 있잖아요. 내를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사람으로 가치를 가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 기본권 개념 안에 넣고요. 청구권적 기본권은 내가 권리 침해를 당했어요. 내가 권익 침해를 당했어요. 열받잖아요. 나 이거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재판 청구권이나 청원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에 대한 구조 청구권, 날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생활지원제도라고 아시죠?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위 밑에 있는 계층, 즉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이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갖고 긴급생활 지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상황을 봐서 생활비를 뭐 7, 80만 원을 지원해 준다던가 뭐 식료품을 배달해 준다던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세상 좋아졌다 야 그냥 굶어도 굶기지 않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법에 나와 있어요. 특히 헌법에 국가에 대한 구조 청구권 있잖아. 나 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내 국민이잖아요. 하나 황당한 얘기 좀 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모든 재화 서비스에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VAT요. Value Added Tax요. 저도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가가치세 계속 내고 있어요. 따라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지원 수급자들도 이 사람들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낸 세금 어마어마해요. 무조건 10% 낸다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있는 아이가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사 먹어도 걔는 10%인 100원 세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래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 이게 선진형 국민이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한테 왜 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이거 반헌법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가치 체계 잘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권은 뭘까요? 내가 투표에 나가서 투표해요. 누굴 뽑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국민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주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누굴 뽑는 게 있고요. 공무원 담임권. 이 뭐예요? 공무원을 뽑아서 쓰는 권한이 국민한테 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걸 공무원 담임권, 담임 선생님 그러잖아요. 임무를 맡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담임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 표결권, 정책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하나 없는 게 주민 소관 제도가 없어요.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관련 없이 국가적으로 무리일거나 큰 일을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주민 소관제가 다 있어요. 뭐냐? 투표를 해갖고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민 소관제라고 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와 사회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생각할 자유도 있어요. 과거에 보시면 무슨 리스트 그래갖고 막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옛날 정부에 다 있었는데 이게 정신적 자유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위정자나 대통령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고 체계가 표현이 될 때 극단적이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관념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신적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생존권적 기본권, 아까 말씀드린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들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는데요. 뭐예요? 인간이 아까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게 존엄이라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침해하거나 이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요. 이걸 국가에서 반드시 담보를 해줘야 됩니다. 헌법상 기본 원리고요. 모든 국가 권력은 이게 구속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외교 분야에 있는 외교관들 헌법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외교계 가고 누구한테 뭐 피해 입고 납치당할 거 같고 그러면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전화하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기 대사관하고 영사관 직원들 뭐라고 그래? 제 주변에도 몇 분 있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밤이라 지금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지랄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열받아서 좀 욕수 샀는데 이 헌법에 대한 기본 가치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것 때문에 정말 본변을 크게 당하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공무담임권, 외교부 공무원은요. 우리 국민이 뽑아서 임명해서 배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또 있지요. 헌법의 기본 가치 중에 뭐가 있어요? 이 국민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가치하고 존엄함을 지켜야 된다고 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화가 나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외 공간에 나가 있을 때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여행을 가든 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이 이게 선진국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외교관이 무조건 자다 말고 뛰쳐나가고 사람 구하려고 해야지. 죄송한데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특히 공직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 약하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위헌 심판 청구, 내가 헌법 위반 행위로 해서 피해를 받았으니 위헌으로 선언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행위에 대해서 좀 헌법 무효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제 있잖아요. 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쪽의 공격을 좀 막아달라 이런 것들도 여러 관련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뭐냐면 포괄적 기본권 안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냐? 내 마음대로 추구하는 건 아니죠. 기본 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 균질적으로 또 조화로운 어떤 행복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부 제한이 가능한,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테 피해까지 입히면 안 되니까 이거 선을 그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행복추구권, 즉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생명권, 인격권, 휴식권, 쉴 수 있는 권리요. 일조권, 이게 햇빛 보는 권리 있죠. 그 다음에 수면권, 스포츠권 등이 행복추구권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이 스포츠권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바우처 복지제도 하잖아요. 이거 참 잘하는 제도입니다. 왜? 저소득층 아이들도 방과 후에 운동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 선생님들한테요. 이런 것들도 헌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평등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평등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예요? 차별이죠. 그래서 차별 금지는 이퀄 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신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옛날에 산업 공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저기 귀족도 있었고 뭐 구두품, 육두품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절대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다음에 평등권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훈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훈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훈장을 받으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징계받을 때 훈장하고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훈장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 어떠한 그 영전의 효과나 그분들한테 메리트,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뭐 일반적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 국적자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권한은 다 보장해 주는데 예를 들어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우리라고 사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건 다 보장을 해주지만 저쪽에서 우리한테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보고 상방에 서로 균질적으로 하는 걸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평등권조차도 공공복리 있죠.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권이라는 건 내가 이게 쉽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게 뭘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되면 이걸 좀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걸 청원권이라고 하는데요. 문서로 청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위법사항이나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 그 다음에 법규 관련된 제정과 폐지 요구. 공공제도 시설 운영에 관한 요구, 피해 구제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을 상대로 야 이거 나 도와줘. 나 이거 피해 받았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판 청구권은 쉽게 하면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형사 같은 경우는 내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피고를 상대로 내가 원고가 돼서 내 손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도 있고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판 청구권의 예가 있는데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뭐냐? 군사재판에 내가 회부가 됐는데 군인신문이겠죠. 근데 상황 자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나 받기 싫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전에 무정추제는 뭔지 아시죠? 즉 내가 성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무죄로 보는 거예요. 이걸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즉 내가 이제 피해자인데 내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에 재판 벌일 때요. 피해자 와서 진술하는 건 잘 안 불러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아니라고 싶고요.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들도 적극적으로 재판장에 나서 판사님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더 법률로 세부적으로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한 죄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럼 열받잖아요. 근데 무죄로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억울한 혹사를 했는데 난 진짜로 그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가 나오고요. 나오는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이 보상 차원에서 보상의무 제도는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이 이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을 경우에 누구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럼 그 민간인이나 국민이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민사 별도로 할 수 있지만요. 이 공무원이 소속된 관청을 대상으로 너네 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들을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국가가 적법하게 했어요. 적법한 활동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권리 침해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것은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이 범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도와달라 하는 것들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참정권에 있어서 이 숫자는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출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공원도 만 25세 이상이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은 40세 이상이라는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 및 선출직 어떤 의원이나 또는 시군구청장 이런 경우에는 25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정권에 관련돼서 그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주민소환제도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뽑은 사람이 사고를 치게 되면 돌아오라니까 이제 이걸 소환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소환이라는 게 뭐냐면 너 그만둬. 나와.
너는 공직에 있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나 내가 뽑은 뭐 시장 군수나 내가 뽑은 뭐 구의원, 군의원을 아웃시키는 제도를 주민 소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에서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챕터 2가요.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자유롭게 내가 뭘 활동하거나 운용하게 하는 거겠죠. 첫 번째가 인신의 자유가 나옵니다. 즉, 내 몸이 자유로운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생명권, 내 생명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누가 나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신분증 들고, 북한이 그렇다며요. 기차 탈 때도 그 검표원들이 신분증 없고 하면은 막 잡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신체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있죠. 뭘까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됐고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죠. 뭘까요? 사형제도입니다. 사형 같은 경우는 국민이라도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내지는 공권력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거의 30여 년 돼가죠. 사형을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권 빼앗는 제도는 하지 않고 있고요.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은 주거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자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겠죠. 사생활의 자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생활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해줘야지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주 이전의 자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내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어야 되죠. 최근에 보시면 일부 과거의 정부의 그 나쁜 행위가 뭐였냐면, 전 적폐라고 표현하진 않는데요. 나쁜 행위가 뭐 이메일 감청이나 뭐 통신 내역 감청하잖아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간첩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상하면 안 돼요. 왜? 이 국가가 선진화가 되려면 이쪽 의견도 있고 이쪽 의견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중립적인 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의견이랑 반대라고 해서 이메일을 뭐 감청한다던가 또는 뭐 통신 내역을 감청한다던가, 이거는 범죄자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향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가 되려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되지만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한 명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이 제대로 제어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심의 자유 아시죠? 다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경제적 자유에는 재산권의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이 소비자의 권리가 최근에 추가돼 가지고 아주 좀 시끄럽긴 해요. 소비자의 권리라는 게 뭐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저도 좀 약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판매자가 제조물 무한 책임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면 미국에는 제조물 책임제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보상금 물어주다가 패망한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제도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위험한 물건이나 식료품들을 섭취하거나 사용을 했을 때 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해요? 이 소비자의 권리도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이 있는데요. 사람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영학이라고 하시죠.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 사형을 그냥 선고해버렸잖아요, 법원에서. 왜? 도저히 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지만 문제는 그 처벌이 안 되잖아요. 집행이 안 되잖아요. 사형수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결수가 아니에요, 미결수예요. 즉 형 집행이 안 된 걸 미결수라고 하는데, 사형수들은 형 집행 자체가 사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결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사형 대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일면 또 사형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살려놓고서 그 사람을 거의 사실상의 무기징역이죠. 죽을 때까지 교정기관에 넣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죄과를 제대로 치르게 하는 어떤 고통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해서 사형 폐지한 국가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존엄사라고 아시죠? 우리가 이제 존귀한 안락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연명치료해봐야, 즉 내 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아봐야 난 죽을 거 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원비 많이 나오죠. 자기도 고통이 심해지죠. 유족들도, 주변 가족도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난 죽을 테니까 나를 그냥 죽게 냅둬라, 이렇게 하는 게 안락사라는 얘기죠. 존엄사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의서 쓰잖아요. 보건소 가서 쓰시잖아요. 이게 쓰시면 내가 혹시라도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살 가능성이 없다 하면 연명치료 안 하고 서서히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게 한 다음에 장례를 좀 깔끔하게 치르는 방식으로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아까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적법 절차의 원리가 있는데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아니 그냥 막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경찰이 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거 70년대나 60년대 이런 경우 많았죠. 지금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장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감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하지 않은 보안 처분과 강제 노역은 헌법 위반. 이건 뭐 아시죠? 삼천교육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요. 고문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제적으로 진술을 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막 수사관 진술하래요.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 싫은데요. 나 그 죄 인정 못 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사기관도 논리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지. 그냥 대충 갖다 앉혀놓고 거 빵빵 주면서 하는 식으로 너 죄 증거야. 그러니까 인정해. 지장만 한번 찍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지금 신체의 자유 중에 고문마다 받지 않을 권리 또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사례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및 영장주의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장주의라는 것은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 구금, 감금, 신문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현행범인 경우 뭔지 아죠? 지금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보통 뭐 살인미수나 뭐 강도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하고 도피를 하거나 도피 중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또는 체포 이후에 사후 영장 있잖아요. 사후 구속 영장이 뭐냐. 이게 잡아놓고 지금 잡았는데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시켜 주세요 하고 영장 칠 수 있다는 게 예외로 돼 있어요. 이건 요즘에 사법기관은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가 와서 뭐 재판을 받거나 할 때 도와줄 권리, 특히 형사재판에서 이게 돼 있고요. 특히 국선 변호인 제도는 우리나라가 참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고지제도. 내가 잡혀가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잡혀가고 나서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고지 대상이 되는 가족에게 일시와 장소를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 돼요. 이거 옛날에는 안 했거든요.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적부심 뭔지 아시죠? 내가 구속이 되거나 체포됐을 때 내가 옳게 제대로 첩보가 되거나 구속이 됐는지 한 번 더 심사해달라는 것을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라고 하고요. 연좌제 뭔지 아시죠? 죄진 사람 하나인데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자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어떤 데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한 제도를 연좌제라고 하고 이건 절대 금지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죄와 형에 대한 법정주의, 이거는 형법에 말씀드리겠고요. 일사부재료와 무죄추정의 원리도 형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내가 어딜 이전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 제한이 가능하고요. 주거의 자유 같은 경우는 정당한 영장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가택수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대해서 주거침입을 해야 되는데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장으로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누구나 출판의 자유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엔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헌법상 나와 있는 자유, 무슨 권은 전부 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명문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즉 이 법인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통신의 자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얘기하고요.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제약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선택 및 개종, 무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내가 종교 안 가질 자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자유 같은 경우 특히 검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열이 뭐예요? 이렇게 나온 걸 일단 읽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검열과 허가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집회결사 같은 경우도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는 안 해요. 신고를 하는데 단 너무 과잉 인원이 온다던가 또는 그 주변의 교통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집시법의 일부 규정에 의해서 불허하거나 또는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권 보장 같은 경우 내 재산을 내가 합리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줄까요? 헌법에서 해주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질 때 제한이 없는 것들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갑자기 뭐 어디 다쳤어요. 일을 못해요. 그럼 나라에서 내가 세금 그동안 낸 게 있는데 내가 또 국민 아니에요. 주권자 아니에요. 나한테 뭐 먹고 살 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사회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의료보험 내시죠. 직장 의료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 내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냈는데
저는 솔직히 병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근데 요즘 세금을 많이 세금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많이 내는데 내면서도 기분이 안 나쁜 게 누군가는 제가 낸 의료보험 가지고 어떤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또는 뭐 장애인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제가 낸 보험료 가지고 병원 가서 좀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나눔의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는 것을 이게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받는 자도 고마워해야 되고 또 주는 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회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 그 소수의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가지는 시스템이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올 해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용한 것들이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 문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적용을 해줘야 되냐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일단 사회권적인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유학을 왔다던가 돈 벌러 오는 경우에 우리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의무교육 있잖아요. 의무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못 받게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처벌하죠. 최근에요. 아동학대로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상 의무교육제도 있잖아요. 이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 의무교육이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그 교육이 끝나는데요. 대학을 가도 사실상 무상교육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돈 거의 안 내요. 왜 안 내게 하냐? 대학 자체도 대학을 뭐 스펙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대학 갈 친구들은 대학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무상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권리도 저기 헌법상 나와 있는데요. 난 노동할 수 있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동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산재 처리 있잖아요. 이런 관련 법률들도 역시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어떤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여성과 연소자, 국가의 유공자, 상위 군경 및 그 유족, 전몰 군경 및 유족, 즉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나 그 유족을 얘기를 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히 채용을 하거나 인센티브 아시죠?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라고 하시잖아요. 공무원 들어올 때. 이런 제도를 원래 평등해야죠. 누구 들어오는데 시험 봐서 공무원 들어오는데 가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거나 너무나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 권리를 약간 무시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점을 주거나 우선 채용 제도를 시행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저시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을 했을 때 노동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평가를 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 시간당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노동 관련된 어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있는데 이건 다 아시죠? 단결권, 뭉칠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이나 뭐 직장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우리 단체로 우리 임금 좀 올려달라, 화장실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노조에서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는 단체 교섭권이라고 이 권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단체 행동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뛰들려고 우리 잠깐 쉬어야겠어.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뭐 시위도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시위는요. 이런 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전부 우쪽으로 좀 심하게 가신 양반들은 노동자들 데모하시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저 좌빨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모라고 그러죠. 시위할 권리가 있어요. 헌법에도 있어요. 다만 그게 과격하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또 제한을 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노동상권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 중요 방위사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예 그 노동상권을 제한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제한이 됩니다. 환경권은 뭐냐면 이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즉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제대로 깨끗한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환경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타 기본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상린관계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린관계는요, 서로 이해가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 용어 이해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상린관계라는 거는 인접한 권리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얘기해요. 즉, 이쪽에서 높은 건물을 짓잖아요. 지면 이 높은 건물로 인해서 옆에가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여기 손해보죠. 손해보는데 대신에 이쪽 앞에 있는 건물에 앞에 좀 공터가 있어요. 그럼 이 건물주가 이 햇빛을 들 보는 대신에 차가 많이 오는 식당이 있거든요. 주차를 이쪽을 좀 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양해하는 권익침해상에 서로 퉁치자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환경권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보존 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고요. 특히 사업자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피에서 막 방류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의 자유,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혼인의 자유는 있지만 중첩 혼인은 안 돼요. 중첩 혼인이 뭘까요? 결혼을 2번 하고 싶은 미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일처 또는 일처 일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률상으로 부인도 한 명이고 남편도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슬람권에서 일부 사처 시행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근친혼 있잖아요. 근친혼에 대해서는 이 가족관계법에서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전학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대요. 근데 엉망진창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사촌 누나하고 사촌 남동생하고 결혼하면 그 밑에 자식들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 자체가 한국 사회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단하는 거지, 유전학적으로 누가 그러죠? 기형아가 나온다고 그래.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규정상 너무 인접한 친척들끼리 결혼하면 그 밑에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제한을 하고 있고요. 모성보호는 말씀드렸죠.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가보시면 모유수유실이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청소도 안 해요.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역시 연습 문제 3개 나와 있는데요. 쉽습니다. 헌법상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제한 연령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세하고 25세 주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 만 45세, 국회의원 만 25세, 시장군수 만 25세, 지방의원 만 25세 돼 있네요. 뭐가 틀렸죠? 네, 갑니다.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만이 피선거권이 있고요. 45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40세를 기준으로 만 40세가 넘으신 분들이 선거일자로 만 40세 넘어가 있으시다면 출마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헌법상 경제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세부적 내용이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무직업의 자유도 인정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그 주체로서의 자연인과 사법인, 공법인이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야만 한다. 좀 나와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이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연인과 사법인에 대해,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 있으면 공법인, 공적 법인,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원래 공적 기관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헌법상 노동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너무 쉽죠, 그죠? 뭘까요? 단체 점거권, 우리가 점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단체 행동, 교섭, 단결권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기본권의 유형에는 포괄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인신의 자유, 생활의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읽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사회권 있잖아요. 여기에는 노동 관련 어떤 기본권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환경권, 이용권, 모성보호에 대한 권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좀 짧지만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그 설명 체계에 따라서 본인 걸로 습득하시는 게 헌법을 공부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